절차 위반은 언제든지 지적 가능하고 수용해야 함에도 문 권한 대행의 태도는 너무 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묘하게도 모든 단계에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 대통령을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흔히 그간의 야권 정치 인사들이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나 권력 남용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때마다 또 자신들의 입장에 상반되는 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지면 흔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억압한다라면서 비난해 왔었습니다. 지금 내란 수사를 받고 있고 탄핵 심판에 처해 있는 대통령은 말 그대로 전 국민이 선거로 뽑은 최고의 선출 권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계엄령을 선포를 했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헌법 지식입니다만, 현재 선출되지 아니한 공수처와 경찰이 공수처법을 위반해 가면서 또 재판 관할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대통령과 또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군경 지휘관들을 수사, 체포, 구속을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별개로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및 전 국민의 안위가 걸려있는 국방 체계를 한순간에 공백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누가 이들에게 이런 어마한 권한을 준 것입니까? 누가 이들에게 일시에 수사기관들이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수사하도록 개심 명령을 내립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대통령의 신병 구속을 동수처장과 판사 자신들의 독자적인 형사법 조항 해석 논리로 이렇게 신병을 구속 결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수처의 불법 구속에 기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불법 수사와 위법 부당한 신병 구속을 제어를 했습니다만, 검찰은 구속기간을 불법 도과하면서까지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불법 구속 기소 내용에 대해서 내일 구속 취소 청구를 우리 변호인들이 하였고, 내일 그 부분에 대한 담당 판사의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범 기소사건의 공판 준비길과 별개로 이러한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신문하는 절차가 중요하고, 대통령이 여기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오늘 중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지금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삼권 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과도하게 넘어서 탄핵 소추를 남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 기관을 사실상 기관장의 직무 정지에 따른 식물 상태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모든 다른 업무에 앞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적정한 심리를 다 했어야 합니다만, 이것을 미루다가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권이 넘어오자 우선순위 구분 없이 뒤죽박죽으로 지금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일부 재판관들이 임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이고 위헌적, 위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문영배 소장은 2009년 박시환 우리법연구회 회장, 당시 대법원 판사였을 겁니다. 판사들에게 절차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데 4.19 혁명과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궤변으로 당시 반발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러한 선례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은 정치적 코드나 신념의 실현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판사에게 그러한 권능을 준 적도 없습니다. 어제 2월 18일자 제9차 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이, 탄핵 소추인인 국회 측이 국무위원 및 군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 및 비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 측 대리인인 조대현 변호사가 이 증거법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이 점에 대한 이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영배 소장 대행은 조서에 대한 증거 결정은 이미 2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 신청을 하는 것은 기간을 놓쳤다 하는 취지로 그 자리에서 바로 면박을 주고 거부를 했습니다. 절차 위반은 언제든지 지적 가능하고 수용해야 함에도 문 권한 대행의 이러한 태도는 너무 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대현 변호사는 항의 표시로 퇴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헌재의 불공정 위법한 심판 절차의 진행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기존의 언론에 보도된 표를 인용을 해서 열거를 했습니다만, 짧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국회 측 요구를 사실상 아무런 보완 장치 없이 수용을 해서 지금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즉 피청구인 측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이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 국회 의결이 누락되었다는 이런 문제를 민주당의 사후에 추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구인에 대해서 법이 정한 답변 기한의 보장 없이 공판 기일을 재판관들이 임의롭게 한꺼번에 여러 차례를 지정을 해서 속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의 변론 기일을 지정을 했고요. 또 국회 측의 수사 서류 송부 촉탁을 그냥 수용을 했습니다. 증인 신문할 때 마땅히 기회를 주어야 할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한 권한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헌적, 위법적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정말 법조계와 학계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 점은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이러한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아닙니다만 그 후신으로 알려져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군요. 체포영장 1차 당시 발부를 하고 영장에 정말 법에도 안 맞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표시를 했던 이순영 서부지방법원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소장 대행으로서
현재 불공정하고 위법한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문영배 재판관 또한 우리법 출신입니다. 곽종근 등 중요한 사건 관계인을 회유한 혐의가 짙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 또한 우리법 연구 출신입니다. 탄핵소추 대리인 대표인 송두환 이광범 변호사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우리법 연구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기묘하게도 이와 같이 모든 단계에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최근 강일원 변호사, 이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주심 재판관이었습니다. 1월 19일자 매일경제에 쓴 칼럼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절차의 문제점을 논평하는 글을 게재를 했는데요.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내란죄 부분을 심판 절차 초기에 처리한 부분은 대단한 훈결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피청구인 측 대리인, 대통령 변호인단은 새로운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보정 절차 없이 지금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럴 때에 법원 또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러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일원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당시는 탄핵 사유를 철회한 것이 아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에 범죄 혐의가 여러 개 들어 있었는데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 외에는 소추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신분의 특수성 측면에서 소추 가능한 범죄가 아닌 사항을 탄핵 소유로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처럼 일단 대통령에게 소추가 가능한 내란죄 부분을 국회에서 포함을 시켜서 탄핵 소추를 해놓고 탄핵 심판 시작 단계에서 그 부분을 철회하는 그러한 중요한 변경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경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과거 사례, 전례를 이유로 지금 국회 표결 절차의 보완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결함이라는 점을 강일원 변호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따라서 국정을 맡아서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서 소추 의결 정족수에 매우 중요하고 명백한 시비가 있습니다. 200명의 소추 의결 인원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그 시비 사항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없고 헌법 해석에 기초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일이나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을 미루는 가운데 다시 권한대행인 최상목 장관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권한대행 업무를 하는 그에 관해서 효력의 시비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국정 공백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수사와 기소 재판 또
탄핵 심판 이 절차가 정말 그 심각성과 그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나 법에 맞지 않게 또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 대리인단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들과 또 그 밖에 사회 각계 언론에서도 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